2025년 7월 일사년 개미월에 양의 영역에 있는 일간들이 좀 유리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한 부분들이 이제 음양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요 얘기를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 크게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돼요. 여기 위와 아래. 이게 이제 양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음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 나눠서 보는 부분이고, 양의 영역이라는 자체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르고 키우는 영역이다라는 거고, 양의 영역은 기르고 키운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음의 영역은 거두고 저장한다. 정반대죠. 우주자연은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을 나눠요. 모든 건 음양이잖아요. 세상 그 모든 음양으로 존재합니다. 밤과 낮이 있듯이 가을과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음양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봄, 여름은 성장하고 가을, 겨울은 이게 거두고 저장하고 이제 쉬는 시간. 이런 개념인 거니까. 그래서 생장, 멸장, 생장, 멸장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토라는 기후 때문에 5가지로 나누지만 기본적으로 토라는 자체는 계절은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4가지밖에 없는데 중간에 이제 특히 이제 가장 큰 일종의 이제 토의 개념은 이제 미토죠. 봄, 여름을 매듭짓고 가을로 넘기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토가 있지만 그 토는 계절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토다운 토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미토가 가장 토다운 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 세상 그 모든 만물들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걸 알면 사실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걸 알면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하는 천간이 뭐예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묘진사, 오미신.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이제 지지가 묘진사, 오미신. 인묘진이 아니고 묘진사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요거까지 설명하려면 강의 한 1시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인이라는 자체는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묘진사 오미신 이 계절적으로 봄과 여기는 봄이라고 얘기하고 여름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활동하는 게 뭐예요? 을목. 을목이 뭡니까? 요거 을목. 그 다음에 태양 병화, 대지 무토, 열매 경금. 요거 수분, 공기 중의 수분. 요거 또 잎사귀나 뭐 동식물 그 모든 양분, 그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개수. 결국은 얘네들은 여기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서로 상생한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여기에 임수가 끼어든다. 아니, 여긴 다 지금 기르고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임수가 들어가지고 거두려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 얘네들은 어떤 입장이겠어? 갑자기 움츠러들겠죠. 이게 뭐야? 그런 거죠. 그렇죠? 백로가 놀고 있는데 같이 까마귀 한 마리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딱 놀래죠.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정화가 딱 튀어나왔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정화 자체도 여기 살 일이 없을 뿐더러 얘네들이 그때 이 정화 자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임수가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간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는 게 그게 운 보는 관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십성으로 정제니까 어쩌고 편제니까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운세를 얘기할 때도 제가 음권, 양권의 개념으로 나눠서 얘기한 것도 물론 옛날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도 그냥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음권, 양권 두 개 나눠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자 지지는 자축인 그러니까 유술의 자축인이죠. 유술의 자축인. 여기는 가을이고 여기는 겨울이죠. 이게 지지가 가을과 겨울로 나눠져 있고 가을과 겨울에 활동할 수 있는 천간의 글자는 뭐예요? 간목이고 거두고 저장하는 거 간목, 정화, 기토, 신금, 임수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사주는 이게 전부예요. 물론 여기에 부차적인 설명해야지 연결고리 찾으려면 또 굉장히 또 나름대로 좀 복잡한 과정과 또 학습의 같은 그런 여지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론적 책임. 그래서 자, 우주자에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려울 수가 없어. 어려우면 안 되죠. 인생 사는 게 있잖아요. 초등학생 살고 있잖아요. 대학원 뭐 박사학위 가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도 살고 배우지 않는 사람 살고요. 애들도 사는 거고 뭐 어른도 사는 거고 세상 다 살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냥 말하자면 쉽고 간단한 세상 사는 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뭔가 개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많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애들이 원하는 것과 어른들이 원하는 것,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만큼 세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튼 우주의 원리는 너무 단순하다. 그게 바로 사주라는 거죠. 사주는 그래서 쉽고 간단하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해보니까 자꾸 사주가 복잡하고 어렵고 해도 공부해도 사주 못 풀겠고 그게 바로 사주 공부 헛공부한 거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술해 자축인과 함께 천간에서 갑정귀신님 이렇게 이네들끼리 뭉쳐서 이들끼리 뭉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원활하게 해내는 거예요. 원활하게. 근데 여기에 갑자기 병화가 딱 끼어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도 놀라는 거고 병화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 할 일이 없죠. 얘네들이 갑자기 놀래죠. 얘가 여기 왜 와? 어찌됐든 왔으니까 얘는 여기서 뭔가 비집고 어떤 형태의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얘가 얘들끼리 서로 부딪히죠. 그러면 병화가 상당히 강한 놈이 들어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로 이제 타협해야 돼요. 근데 병화가 결코 여기 들어와서 이 음의 영역을 장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악을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병화가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병화일간인데, 갑자기 또 저기다. 병화일간이 자월생인가? 자, 병화일간인데, 다시. 병화일간인데 자월생이다. 병신일주인데 자. 이 병화일간은 이거 똑같은 이 사주풀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따 치자고요. 병화가 이 자수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뭐냐면요, 여기 나라에 음의 영역에 병화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장악하겠다고 욕심 부리는 것과 똑같아요. 나무일령님이 자월생이던가, 그죠? 누가 병신일주는 맞죠? 자월이던가. 자, 그래서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으면 이 자월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사회적인 환경, 직장 같은 곳이에요. 근데 병화가 이거 장악해요? 못하죠. 이게 사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관격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라니까. 헛공부한 거예요. 정관격이다. 맞아요. 정관격 아니라는 소리 안 했어요. 정관격 맞아요. 그렇지만 정관격으로 사주를 풀면 이건 엉뚱한 배가 산으로 가는 해석이 돼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병화가 결코 여기서 그럼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환경에 들어가가지고는 타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 똑같아요. 운이 와도 똑같다. 운이 와도. 자, 운이 와도 똑같다. 자, 올해가, 자, 요 바로 이 정도 얘기가 넘어갈게요. 자, 올해가 이달이 뭐라고 그랬죠? 을사년 개미운이에요. 그냥 따져보자고. 을목이 여기 있고요. 개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계절도 뭐예요? 여기 보면 사오미예요. 사하고 미니까. 여기가 미가 여기 있고 사가 여기 있죠. 그러면 다 양의 영역에 있는 기운들이죠. 그럼 당연히 을목, 병화, 무토, 경금, 개수는 기본적으로 을사년 개미월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값을 갖고 가는 거죠. 조건적으로 그냥 좋은 조건에,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200m, 1000m 달리기를 하는데 저기 50m 앞에서 출발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50m 앞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최종 결승점은 먼저 들어온다라는 장담은 못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요거 잘 들어야 돼요. 무조건 좋다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좋다고 또 달라요. 기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월할 수 있죠.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더 50m 앞에서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시간 좀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 더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왜 더 늦게 들어온지를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영역에 있는 일간들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올려드린 거는 이제 음의 영역에 있는 요거 이제 간목, 정화, 기토, 신금, 임수 일간에 대해서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좀 불편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불편한 얘기들이 좀 부정적이고 좀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을 거라고 봐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을사년 개미월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극복. 장악할 수는 없어요. 간목, 정화, 기토, 신금, 임수가 이걸 장악할 수는 없어요. 단지 내가 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나는 거예요. 이길 수는 없어요. 그죠? 여름날에 왔으면 옷을 벗어야죠. 여름날에 와가지고 겨울에 입던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 상대해 주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겨울날에서 왔기 때문에 여름날에 갔으니까 여름날에 맞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맞춰 타협하는, 조절해 나가는, 그게 바로 갑정귀신 일간들의 해야 될 이게 가장 큰 부분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조건값이 조금 불리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주 구조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글자들이 좀 있으면 뭔가 자기 방식대로 살겠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름날에 갔잖아요. 어찌됐든 내가 중무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름날에 갔으면 거기에 맞는 예법을 갖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음의 영역의 천간, 그러니까 일간과 양의 영역 일간의 개념 큰 틀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자, 바로 또 이제 중요한 얘기 한 10분 정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제가 이제 저기서 얘기를 안 했어요. 월운세 할 때 얘기 안 했던 부분인데, 잠깐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사주를 가지고 좀 풀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운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더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월운의 개념에 대해 자꾸 이제 흔들릴 수가 있죠. 왜 흔들리냐면, 여러분들이 뭐 제 거 월운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월운세 하는 분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보잖아요.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하지만 개념은 갖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그게 있잖아요. 내가 주관성을 갖고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관, 뭐라고 그러죠? 운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데, 저한테 댓글 다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충분히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주관성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잠깐 사전 지식을 알고 있으면 물어볼 이유가 없죠. 자기 스스로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런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자꾸 흔들리고 이상한 쪽에 흔들려요.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사주 보러 가가지고도 사주 선생님한테 상담한 그 선생님 흔들려가지고 이상한 얘기 듣고 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기 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모두가 다 박사님들이에요. 박사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래서 어른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는데, 어른은요, 이건 진짜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어른은 뭐냐면, 자, 일단 2025년이니까, 자, 2025년이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른은 뭐냐면 월별로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양력으로는 2월부터 1월까지죠. 월별로 분산돼서 일어나거나, 월별로 분산돼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특정한 달에 콕 집어서 일어난다. 이거죠. 이걸 찾아내는 것이 월운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월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운을 보려면 반드시 뭐예요? 연운을 먼저 확인해야 월운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연운이 중심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연운도 없이 월운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월운이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상식의 선이에요. 상식의 선. 우주자연의 진리는 상식의 선에서 다 있습니다.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비유하자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연운 없이 어른을 말한다. 연운 없이 어른을 말한다. 그러니까 연운 없이 어른을 말하는 것은 몽둥이 하나 보고서 코끼리를 봤다고 자랑하는 거하고 같죠. 몽둥이 하나 봐놓고 있잖아요. 두툼한 몽둥이 하나 딱 봐놓고 코끼리 다리처럼 생겼다고 코끼리 봤다고 자랑하는 거 같아요. 너무 비약한다든지, 그렇죠. 엉뚱한 얘기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운을 정확하게 꿰차지 않고 월운을 얘기하는 것은 엉뚱한 얘기한다든지 비약적인 얘기, 그야말로 있잖아요. 상상력에 맡기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7월 운세를 올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연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다 했죠. 항상 연운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원칙이니까. 일단 이 얘기는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을사년이 일단 개미호를 만났죠.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이제 그 모든 일간에게 적용되는 얘기니까 일단 참고하면 좋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요 정도 정리하고, 이제 이번이 좀 중요한 얘기, 다음에 지금 이제 요거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미월이니까. 자, 미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 가지가 미월에 대한 얘기는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핵심적인 부분 한두 가지만 얘기 좀 할게요. 일단, 이 미와 미토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자수하고, 임목하고, 임묘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미토에 이 자수하고 임묘합니다. 임묘만 뚝 얘기하면 이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사주에 모든 일간 포함된 얘기예요. 모든 일간. 아니, 모든 사람, 모든 일간이 다 포함된 얘기예요. 자신의 사주에 자수가 있거나 인목이 있는 사람은 이달에 뭔가 좀 불편하고 답답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지가 인목이다. 인목인 사람 많이 있죠? 일지가 인목이야. 그러면 일지가 인목이면 인목이 인묘되는 개념으로 나오죠. 그럼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수도 마찬가지. 일지가 자수인 사람 있죠? 일지가 자수인 사람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부부 문제가 나오거나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일단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십성적으로 정제니까 어쩌고 예를 들어서 부부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관성이니까 이런 얘기하고 상관없어요. 십성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지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일지가 인목이거나 자수가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럼 또 월지가 인목이다. 월지가 자수다. 어떡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자, 월지니까 이게 달라지죠. 월지니까 월지는 뭐예요? 직장이거나 사회적인 활동 영역이니까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죠? 아니면 직장이니까 업무적인 실수 때문에 힘든 일도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월운을 보신 거는 하고 정확성은 비교도 안 됩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있는 사람은 자기 사주를 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인목이 있거나 자수가 있으면, 물론 다른 글자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요거 가장 왜냐면 뭐 어떤 그 일 중에 가장 크게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집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글자가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까지 얘기하면 이제 뭐 아주 길어지는 시간이 되니까 그 정도 얘기하고요. 자,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이건 저 천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천간도 다 천간 10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유독이 제가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할게요. 자, 자기 사주에 경금일간 포함해서 사주에 경금이 있는 사람은 이달에 일단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경금이 편관이거나 아니면 상관이거나 하는 사람은 이달에 관재수, 구설수가 따릅니다. 관재수, 구설수가 따른다. 다시 한번, 경금이 편관이거나 경금이 상관이거나 하는 일주. 그러면 어떤 일주겠어요? 경금이 편관인 일간은 간목일간이겠죠. 그렇죠? 경금이 상관인 일간은 뭐겠어요? 기토일간이겠죠. 그래서 이 특히 두 일간은 간목일간, 경금일간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경금일간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경금일간 자체도 중요할 필요가 있고, 경금이 있는 사주에서 특히 편관과 상관인 거는 간목일간하고 기토일간이죠. 간목일간과 기토일간이 경금이 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 두 일간은 첫 번째가 안전사고 주의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는 관재수, 구설수 때문에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 경금 에너지에 비해서, 이달의 경금 에너지에 비해서 조금 좀 에너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깊이 있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경금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 경금이 왜 유독 이달에 문제가 될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왜 경금만 가지고 저러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숙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건 이제 이론적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운세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론적 체계에 대한 개념은 이론적인 얘기했으면 사건 사고적 얘기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어든지 이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 속에 반드시 실질적인 운세 개념도 함께 포함된 형태로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꺼내면서 이론만 얘기하면서 뭐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해대는 얘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편집해서 좀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운세 안 보신 분들 운세 한번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